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내용 그대로입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위법으로 결정된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의 위헌, 위법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당해 법령이 구체적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군사법원을 포함한 모든 법원이 위헌,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심사권은 대법원이 가집니다. 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면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고 하여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서 법규명령에 어떤 사항을 위임했는데 법률이 개정되면 법규명령도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법률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됩니다. 소급해서가 아니라 그때부터입니다. 3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시행령은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이 없는 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4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위임명령이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대로 규정하지 않고 지 맘대로 규정해버리면 위임의 일탈이 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내신성적 시행지침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 시도교육감에게 내신성적 시행지침을 통보한 것만으로는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처분성이 부정된 사건입니다. 6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7번은 아까 본 문제와 같은 문제입니다. 법규명령이 위임법률 개정 등으로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률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유효한 법규명령이 됩니다. 7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8번을 보겠습니다. 8번은 문제에서 답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면허 발급 우선순위 이미 명백함에도 면허 거부 처분을 했다면 재량권의 남용으로 위법합니다. 8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9번을 보겠습니다. 좀 전에 본 판례는 무효인 법규명령이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면 무효인 법규명령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9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10번을 보겠습니다. 행정입법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행정입법을 해야 할 의무는 단순한 법률적 의무가 아니라 헌법적 의무입니다. 그런데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입법 자기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0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진정입법 부작위로 위헌 결정된 행정입법 부작위는 5개가 전부입니다. 국군포로법에 따른 예우사항을 제정하지 않은 대통령의 입법 부작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제정하지 않은 조례 입법 부작위,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에 보수를 제정하지 않은 대통령의 입법 부작위, 평균 임금을 결정, 고시하지 않은 노동부 장관의 입법 부작위, 치과 전문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복지부 장관의 입법 부작위, 이렇게 5개입니다. 11번을 보겠습니다.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모법인 해당 수권 법률조항도 위헌이 된다. 하위법인 대통령령이 위헌이라고 해도 수권 법률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이 합헌이라고 해서 수권 법률도 합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11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12번을 보겠습니다.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기관에 전관의 자치입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 헌법에서 정한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에서 자치조례나 공법적 단체에 전관의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률 유보, 즉 의회 유보 원칙은 적용됩니다. 1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13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행정부가 아닌 기관에 의한 행정입법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감사원 규칙이 있다. 헌법에서 직접 규칙 제정권을 명시하고 있는 독립기관은 국회, 대법원, 헌재, 중선위입니다. 감사원 규칙은 감사원법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감사원 규칙도 국회나 대법원 규칙처럼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집니다. 14번을 보겠습니다. 행정입법을 실질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 학설은 행정입법의 법규성 유무, 즉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분한다. 행정입법을 법규성 유무에 따라 구분하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4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15번을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불형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식으로 정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불형 형식의 제재적 행정처분 기본을 단순한 사무처리준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1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16번을 보겠습니다. 법규명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 헌재는 대법원 규칙인 법무사법 시행규칙을 처분법규로 보고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은 이래 처분법규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6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17번을 보겠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한 내신성적 산정 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내부적 심사 기준이라기보다는 그 지침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에 대한 직접적, 구체적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아까 봤던 문제입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서울대 입시 요강은 헌재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은 적은 있습니다. 18번을 보겠습니다.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18번은 이례적인 판례라서 다른 지문도 보고 답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행정규칙이 행정부 내부에서는 효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지문별로 따로따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18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19번을 보겠습니다. 구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다. 19번은 일반적, 구체적인 일반처분입니다. 개별적, 구체적, 일반적, 추상적으로 분류하면 4개의 조합이 나옵니다. 일반적, 추상적인 것만 입법이고 나머지 3가지는 처분입니다. 19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0번을 보겠습니다.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기준 등에 관한 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20번은 판례가 법규명령으로 봤다는 것을 따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20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1번을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는 다른 집행행위에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보건복지부 고시를 처분법규로 보고 처분성을 인정했습니다. 2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2번을 보겠습니다.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에 특정 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 위임할 때뿐만 아니라 재위임할 때도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3번을 보겠습니다.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에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행정규칙인 고시가 처분법규일 때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2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4번을 보겠습니다. 법률에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법률에 위임 없이 명령이나 규칙으로 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이나 법률을 유추 확장 해석하는 것이나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24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25번을 보겠습니다. 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국회 입법에 의한 수권이 행정기관에게 법률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더라도
당해 행정기관이 독자적인 법 정립의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한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헌재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5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26번을 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 범위 내에서 해당 시행규칙은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시행규칙은 위법률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의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은 토지보상법과 결합하여 법규성을 가지는 법령보충규칙이라는 내용입니다. 26번도 따로 암기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26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7번을 보겠습니다. 위임입법에 있어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해당 법률이나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포괄이 임금지 원칙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27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8번을 보겠습니다. 집행명령의 경우 상위법령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그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 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집행명령은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 발효될 때까지는 그 효력을 유지한다.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집행명령도 실효되는 것이지만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집행명령은 효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28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9번을 보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재정 운용하고 있는 공급자관리 지침 중 등록 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 제한 조치에 관한 규정들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에 해당한다.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따로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30번을 보겠습니다. 법원이 구체적 규범 통제를 통해 위헌 위법으로 선언할 심판 대상은 해당 규정에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이 유지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중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된다. 여기서 구체적 규범 통제는 위헌법률 심판이 아니라 명령규칙 심사를 의미합니다. 명령규칙 심사에서 법령이 위헌이나 위법일 때 무효가 되는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재판이란 모든 재판을 말하고 전제성이란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30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1번을 보겠습니다. 농약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인축 독성 시험 성적서 검토 기준 및 판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 및 원재의 등록 기준 제3조 제2항 제3호 별표사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농촌진흥청 고시가 농약관리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는 내용입니다. 3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2번을 보겠습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 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입법을 할 때는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게 원칙이고 재정 절차가 간단한 고시에 위임할 때는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이어야 한다는 행정규제기본법 내용대로 위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3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3번을 보겠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세부사항을 불형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로 정하였다면 이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위법에서 불형에 위임했음에도 고시로 정했다면 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입니다. 3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4번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인 법규명령도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34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5번을 보겠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법규명령인 불형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을 갖는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불형 형식이면 행정규칙에 불과합니다. 35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36번을 보겠습니다.
법원이 법규명령이 위헌 위법인지를 심사하려면 재판의 전제를 요소로 하는데 이는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 위헌 위법인지가 문제된 조항이 해당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 조항이 위헌 위법인지에 따라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재판의 전제성에서 재판이란 모든 내용의 재판을 말하고 전제성이란 당해 법령의 위헌, 위법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36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37번을 보겠습니다. 행정입법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 행정입법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명령규칙 심사에서 대법원의 위헌, 위법 판결은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 효력이 없는 개별적 효력밖에 없고 일반적 효력은 없습니다. 37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8번도 앞에서 본 문제입니다. 대법원 규칙인 법무사법 시행규칙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헌재가 판시한 내용입니다. 명령규칙 심사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헌재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명령규칙 심사는 법원 전속 관할이라고 하고 헌재는 처분적 법규일 때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38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9번을 보겠습니다. 법규명령의 위헌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이 없을 정도로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법규명령의 하자가 있더라도 대법원의 위헌, 위법 판결이나 헌재의 위헌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서 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 사유에 불과합니다. 39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